사라님,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행위로 고소를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하기를 아버지의 빚을 갚아주면 줄 서 있듯이 다음 빚이 드러나고 그 빚을 갚아주는 과정을 오랜 시간 겪었다고 하는데요. 박세리 씨와 아버지의 어떤 무의식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뺏고 뺏기는 가해자 마음이지. 나보다 약자한테 뺏으려는 가해자 마음. 그리고 나보다 강자한테 뺏겨야 살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의존하는 약자 마음. 그게 딱 고리로 만난 거야. 먹이사슬이죠. 서로 의존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어. 온통 의지하는 애기 마음이.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딱 얘기했어야 되거든. 진작 끊었어야 되거든요. 내가 못 끊는 거지. 본인은 딸이라서 효도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마음 안에서 무의식 안에서는 엄청난 약자 마음이야. 약자는 뺏겨줘야 이 강자한테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다고 느껴. 아니거든. 박세리 선수는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어른이고 이제는 자기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한데 마음속에는 그 애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애기 마음이 너무 두려워 버림받을까 봐. 아버지의 보호와 지도 없이는 난 아직도 안 돼. 이런 애기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의지하느라고 싫은데도 계속 질질 끌려간 거야. 사람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자기가 좋아하고 기꺼이 해주고 싶을 때 해줘야지 싫은데 억지로 해주는 거 하지 마세요. 왜? 아무 공이 없어. 나중에 칭찬도 못 듣고 욕만 먹으면서 자기와 남을 다 힘들게 해.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가 기꺼이 이건 맞다 해주고 싶다 행복하다 할 때 해줘야지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봐 미움받을까 봐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약자 피해자 마음으로 뺏겨주는 거고 또한 강자 가해자가 자기가 그걸 이렇게 뺐을 때 나는 부모니까 이러면서 합리화해. 자꾸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아니거든. 삥 뜯는 양아치 마음인 거예요.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야. 상대의 인생을 뺏으려고 하는 거지. 그건. 상대가 도와주면 고맙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가급적 달라고 할 때 미안해서 못 달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건 부모니까 나는 부모니까 괜찮아. 이 마음이 빼앗는 가해자죠. 미안한 줄 모르고 달라고 할 때 그리고 받으면서 고마운 줄 모를 때 이건 가해자예요. 그리고 내가 빼앗기면서 빼앗긴다는 걸 알고 빼앗겨줘야 되거든. 기꺼이 좋아서 주거나 내가 힘들어도 이거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서 이걸 안 해주면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이런 마음으로 주는 거 피해자 마음이라 자기도 불행하고 상대도 그렇게 가해자로 길을 들이게 돼서 계속 아픈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박세리 씨 아버지의 빼앗는 가해자가 박세리 씨 어렸을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게 된 건 왜 그런 거예요? 가해자 마음을 계속 쓰면서 이게 가해자 마음이라고 인정을 안 해. 그러면 가해자인 줄 몰라. 그러면 습관이 되면 이 에너지가 점점 커져요. 처음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죠. 그게 그 마음이야. 훔치는 게 이거 나쁜 거야. 이걸 알고 고쳐야 돼. 그래서 이 훔치지 않을 걸 안 훔쳐야 되는데 계속 훔치다 보면 에너지가 세져. 바늘 훔치다 나중에는 소까지 간다는 얘기지. 똑같은 거죠. 가해자를 쓸 때 사실은 지적하고 지배하고 어릴 때는 또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 크고 나서는 어른인 걸 인정해줘야 되거든. 여전히 붙들고 그 가해자 마음을 이제는 안 써야 되는 거야. 어른 돼서. 근데 계속 쓰는 거죠. 왜? 가해자인 줄 몰라. 이건 부모니까 당연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버지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니 뭐 애기도 아닌데 아버지가 대신해서 도장 찍고 아버지가 대신 개혁 체결하고 할 일 있습니까? 성인인데 여전히 그 가해자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쓰는 거죠. 어릴 때는 부모가 지배하는 가해자 마음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라면 일정 이상 자기가 성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면 그만해야 되는데 가해자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는 당연히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가해자 마음을 합리화하고 쓴 사람은 커서도 늙어 죽을 때까지도 계속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괴롭히고 자기도 버림받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끝내는 박세리 아버지도 버림받았잖아. 박세리 입장에서도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거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항상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는 부모 자식이라도 좋게 나올 수가 없어. 일찌감치 자기한테 지배하려는 아버지의 가해자 마음을 알아차리고 끊었어야 돼. 그래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원수가 되는 일은 없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온 집안이 수치로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들게 사실 알고 보면 부모 자식 간이야.
부모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내가 네 엄마잖아. 너 놔줬잖아. 내가 네 아버지잖아. 엄마 아버지라도 인생을 뺏을 수는 없는 거야. 한 인간의 존엄한 인생을 무조건 노예로 살게 하고 내 말을 듣게 살게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경계를 확실히 해야 된다. 어디까지 침범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손을 댈 것인지는 부모도 생각해야 돼. 내가 내 자식을 언제까지 이렇게 관리할 것인가. 어렸을 때 막 가르치잖아요. 살림하는 것도 가르치고 자기 생활 반듯하게 하는 거 가르치다가 이제 철들고 어른 돼서 딱딱 자기 일을 하는 걸 보면 아 이제 내가 잔소리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안 해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어떤 엄마는 알아서 잘하는 자식도 막 40, 50 될 때까지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 마음을 이제 안 써야 되는데 쓰는 경우죠. 그렇죠? 가르쳐야 될 때 쓰는 게 가해자 마음인데 그거를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게 되게 중요하지. 어렸을 때는 가해자 마음이 꼭 필요할 때 안 써주는 부모도 문제인 거예요. 가정교육을 안 시켜서 아이가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하는데 혼내주지도 않고 아이가 열심히 노력도 안 하는데 그거 갖다 가만히 내비두고 가해자를 안 써서 그냥 뭐 집에서 빈둥빈둥 먹고 놀고 그래도 내비두고 막 이렇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그 가해자 마음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제대로 써주고 더 이상 가해자 마음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안 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쓸 때가 문제고 또 하나 부모 자식 간에도 가해자 마음 인정해서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쓸 것인지를 딱 정해놔야 되는 거죠. 박세리 씨가 딸 셋 중에 둘째 딸이라고 해요. 근데 왜 유독 박세리 씨가 책임지는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가장 둘째 딸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세요. 큰 딸은 큰 딸이라고 사랑받고 막내 딸은 막내라고 이쁨 받고 가장 홀대받고 가장 사랑 못 받기 쉬운 게 둘째거든. 그러니까 둘째는 어떤 욕구가 커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집착하는 만큼 버림받을 때의 두려움이 얼마나 세겠어.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100인 사랑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10인 사랑과 버림받았을 때의 두려움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100인 사람이 훨씬 큰 거예요. 똑같아. 둘째 딸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큰 만큼 버림받았을 때의 두려움이 크거든. 그러니까 부모한테 버림 안 받으려고 엄청 집착하면서 책임을 진 거지. 부모가 책임져 주는 자식을 좋아하니까 총대를 메고 책임지는 게 돈 버는 건 줄 아는 거야. 아버지가 돈을 원하니까 돈 벌어서 갖다 주면서 책임진다고 하면서 그걸 안 해주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버지가 늦게까지 가해자 마음을 써서 계속 뺐는데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계속 했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이랑 다르게 유독 가족에 대한 애착과 희생정신이 큰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아기 마음이 커서 그래요.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 특히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고 사랑 주고 싶은 아기 마음. 집착이 엄청 세죠. 의존성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가 포대기 문화래잖아. 다른 나라는 애를 갖다 옆방에다 지우고 우리는 같이 끌어안고 자요. 그렇죠? 그리고 애가 조금 자라면 혼자 안 두고 이렇게 포대기 업고 다녔어. 심한 아기들은 막 4살, 5살까지 없는 분도 있었어. 예전에 우리 때 보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도 안고 그렇게 애착이 심해. 정이 많죠. 그렇죠? 정이 많기 때문에 가족의 그 유대감과 그 정, 집착이 되게 과도해. 그래서 어떤 부분은 되게 그것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남한테 사랑 주려고 되게 노력하고 되게 그래 정이 있고 그런 민족이지만 이게 과도해지니까 어때? 함부로 막 내 자식의 인생을 소유하려고 들고 집착이 과도해져서 내 뜻대로 다 해도 괜찮은 줄 알고 이게 가해자인 줄 모르고 또한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막 다 해줘. 제지를 못해. 너무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상처 주는 게 너무 두려워. 내가 안 돼요. 싫어요. 이랬을 때 우리 부모가 상처받는 게 두렵고 또 내가 버림받는 게 두렵고 하니까 끝없이 해줘. 이래서 가족끼리의 관계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죠. 유대 관계가 그게 서로에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 아기 마음이 무의식 속에 유난히 커서 그래. 사랑이 큰 민족이라 그 부작용으로 미움도 커서 그렇습니다. 혜란이 박세리 씨를 보실 때는 어떤 내면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세요? 되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 못 받은 아픔이 너무 커요. 딸을 셋 낳았다는 얘기는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난 거거든. 근데 아들이 아닌 딸이 됐고 그 딸 중에서도 가장 사랑 못 받는 둘째 딸이야. 그래서 너무 서러워. 너무너무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 여자 마음을 엄청 집착하는데 허용을 못 해줘. 자꾸 그걸 밖에서 남한테 받으려고 해.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엄마한테 자꾸 받으려고 해. 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내 여자 마음, 내 남자 마음은 나만 인정해 줄 수 있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해 주고 세리야 네가 잘했다 이렇게 내가 허용해 주고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도 잘했어 이렇게 인정해 주고 그 열등감이나 아픔 느껴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내가 느껴주고 인정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그걸 버리면서 인정 못하고 끌려가서 엄마 아빠한테 인정해 달라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엄청 인정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세리 씨와 같이 이렇게 희생하는 자식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조언은 있으신가요? 희생해서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건 망상이에요. 내가 희생해서 내가 불행하면 남이 행복해질 거라는 게 착각이라고. 여러분 마음 세상에서는요. 내가 행복하면 상대도 행복해.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고 내가 울면 세상이 울어. 내가 불행하면 상대도 불행해. 박세리 선수가 그렇게 희생해서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끝없는 희생을 요구해. 끝없는 희생을 할 수는 없거든 인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픈 현실이 왔어. 박세리가 불행하고 우는 걸 보고 엄마 아빠가 행복할까? 다 불행해졌어요. 불행의 지름길이야. 나와 남을 불행하게 하는 지름길. 내가 행복해야 돼. 또 상대도 행복해야 돼. 내가 불행해야 상대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면 상대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건 에고의 착각이에요. 내가 행복할 때 상대가 행복하고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때 나도 행복한 게 원리예요. 그래서 절대 희생하고 참으면 안 되고 남이 싫은 걸 요구해.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희생을 요구하면 딱 거절하면서 내가 희생해서 해주면 내가 불행해지고 그러면 엄마 아빠 행복하겠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세요. 그래서 절대 희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고 씩씩하게 사는 걸 보여주고 그걸 보는 부모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부모도 자식의 희생을 딛고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또한 자식한테 자기를 희생하려고도 하지 말고 각자 부모 자식이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거를 서로에게 보여줄 때 행복한 거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면서 자기의 행복을 조금 나눠주는 차원에서 부모 자식이 존재해야지 온통 부모의 희생을 딛고 자식이 행복하고 온통 자식의 희생을 딛고 부모가 행복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불행해질 뿐이라는 거 명심하고 희생하면 안 됩니다.